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고요? 당연히 자로 재면 되죠. 근데요, 만약에 이 거리라는 게 우리가 자로 재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논리적인 규칙일 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현대수학은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 하나로 차원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렸죠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해볼 매트릭 공간의 세계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갈 길은 딱 3단계입니다. 먼저 모든 측정의 기본,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땅부터 다져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거리를 규칙으로 새롭게 정의해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무한한 차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볼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모든 책정의 출발점, 바로 우리가 숫자를 쓰는 그 체계, 수직선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. 이거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유리수만으로 만든 수직선이에요. 어때요? 딱 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? 마치 이가 빠진 빛 같아요. 요 사이사이에는 루트 2나 파이 같은 애들이 들어갈 빈틈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부러진 자를 가지고 뭘 정확하게 잴 수 있겠어요?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에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실수가 필요한 겁니다. 실수는 이 모든 틈을 아주 그냥 빽빽하게, 완벽하게 메워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거리든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. 수직선에 이렇게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성질, 이걸 수학에서는 완비성이라고 불러요. 바로 이 완비성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리를 정밀하게 정의하고 계산하기 위한 뭐랄까 절대적인 초석이 되는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단단한 기반을 다졌으니 이제 그 위에 거리의 규칙을 한번 세워보죠. 자, 드디어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왔습니다. 이제부턴 거리를 자로 재는 게 아니에요. 논리적인 규칙으로 정의하는 겁니다. 어떠세요? 거리가 재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거라니, 이게 바로 현대 수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. 아주 직관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요, 단 몇 가지 약속만 지키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거리라는 걸 함수로 만들었어요. 이름하여 거리 함수, 영어로는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. 이 함수는 뭐랄까 어떤 기계 같은 거예요. X랑 Y 이렇게 두 점을 딱 집어넣으면 그 둘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딱 하나 뱉어내는 거죠. 물론 아무 함수나 나 거리 함수요 할 수는 없겠죠. 이 게임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인 4가지 규칙, 바로 공리가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정말 상식적이에요. 첫째, 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? 당연하죠. 둘째, 나 자신하고의 거리는 빵이어야죠. 0. 셋째, A에서 B까지 가는 거랑 B에서 A로 돌아오는 거리가 다르면 이상하잖아요? 같아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것보다 B를 들렀다 가는 게 더 짧을 수는 없겠죠? 즉, 삼각부등식. 이 4가지 정말 당연한 규칙만 만족하면 수학에서는 오케이, 너도 이제부터 거리야! 하고 인정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점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이랑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4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거리 함수,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서 거리 공간 또는 매트릭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들의 세상과 그 세상의 거리 규칙을 합친 하나의 패키지인 셈이죠. 우리가 사는 공간의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바로 여기서 이 아이디어의 엄청난 힘이 드러납니다.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 직선 거리, 유클리드 거리는요, 사실 수많은 거리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. 예를 들어볼까요? 바둑판처럼 생긴 뉴욕 맨해튼에서 길을 따라가는 맨해튼 거리. 이것도 아까 그 4가지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아주 훌륭한 거리입니다. 심지어는요, 훨씬 더 이상한 거리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두 숫자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걔네들이 소인수 2를 몇 개나 똑같이 가졌냐로 따지는 진짜 상상도 못할 피진 거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. 핵심은 뭐다? 규칙만 지키면 뭐든지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 멋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2차원, 3차원을 넘어서 저 높은 차원의 세계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바로 선형 대수학이 등장합니다.
선형대 수학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. 벡터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줍니다. 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대신에 크기와 방향을 가진 이 벡터를 쓰면요. 거리라는 개념을 정말 우아하고 또 간결하게 어떤 차원에서든 똑같이 다룰 수 있게 돼요. 선형대 수학은 바로 이 벡터라는 녀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언어인 셈입니다. 보세요. 이게 바로 거리 개념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. 1차원 수직선에서는 그냥 두 숫자의 차이였죠. 2차원, 3차원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썼고요. 근데 이걸 n차원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? 바로 벡터를 쓰는 겁니다. 두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그냥 빼버려요. 그럼 새로운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? 그 벡터의 크기를 재는 겁니다. 수학에서는 이 벡터의 크기를 놈이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 놈이 n차원 공간에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. 보세요. 딱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차원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죠? 아니, 근데 이렇게까지 추상적인 걸 대체 왜 하냐고요?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기술들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. 머신러닝이요? 데이터를 수백, 수천 차원 공간에 있는 점으로 봐요. 그리고 그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얘네는 가깝네, 비슷한 애들이구나 하고 묶어주는 겁니다.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검색 엔진은 뭐랄까요? 여러분의 검색어랑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 사이의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놈, 즉 가장 관련 있는 페이지부터 착착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바로 이겁니다. 거리는요, 그냥 자로 재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. 몇 가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인 규칙만 지키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것. 수학은 거리라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규칙을 꿰뚫어 본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차원의 벽을 부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세상을 분석하는 엄청난 도구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거리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?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몇 가지 단순한 규칙으로 정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개념들 말이에요. 수학은 바로 그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해주는 지도이자 언어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근본적인 걸 파헤쳐 볼 거예요. 우리가 매일 쓰는 등호, 이퀄, 이 기호가 정말로 같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대체 어떤 최소한의 규칙들을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